안녕하세요. 위탐TV입니다. 오늘은 우량주 사전 35번째 기업 엔비디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미국 주식 우량주 101개 기업,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책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늘 한번 다뤄보고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그동안 비싸가지고 너무 비싼 주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적정 주가랑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을 당분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가격대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워낙 핫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한번 좀 볼 텐데요. 워낙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문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GPU라고 해서 주로 이제 게이밍에 쓰이는 경우에 게이밍에도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쪽 게임용 GPU 설계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I나 또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상당히 핫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점점 AI, 인공지능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엔비디아의 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핵심 부분으로 아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이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하면 떨어졌고, 그럼 성장을 안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률을 20% 이상씩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앞으로 향후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GPU 쪽 매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GPU 쪽에는 그런 요즘에 코인이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잖아요. 코인 비트코인 채굴 하기 위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들 사가지고 GPU 센 걸로 이거 사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핫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코인 쪽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은 여기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아요. 사업 부문에도 발표하지 않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나 또 이런 데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걸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 매출의 한 10% 정도가 코인과 관련된 매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ARM을 원래 인수해서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최종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 경쟁사나 또는 다른 회사들에서 반대도 많이 했고, 독점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 무산이 돼서 ARM은 지금 매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도 후보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이슈는 어쨌든 인수해서 어떻게 가는 이런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 다 빠져 있는 이제 부분이고, 실제로 실적 추정했던 내용들에서도 다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인수를 실패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실적에 타격이 있을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대만, 중국, 미국, 아시아 기타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AI,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컴퓨터 네트워킹 이런 쪽 매출이거든요. 이쪽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지금 핵심 사업 부문이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제 시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사업 부문들이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런 형태로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고점 약 한 $350 정도 됐거든요.
35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빠져서 지금 200달러도 깨져서 190, 180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한 30 몇 퍼센트 정도가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건데,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조정을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속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으로 최근 이 한 6개월? 6개월 동안에 한 32% 이상 빠진 게 가장 많은 아마 조정이다 싶을 정도로 뭐 조정이 좀 급한 편이거든. 근데 실적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 차트를 보면 이런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고, 뭐 수급들도 좀 꼬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이제 적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또 가격들을 낮춰요. 그러니까 근데 가격을 낮추더라도 항상 현재가보다 더 밑에 있는 적정 주가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뭐 국내 기업도 비슷하지만 뭐 미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187, 뭐 190달러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가격이 막 150, 120달러 낸 경우 없어요. 내면 얼마나 내냐면 210, 220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부터 350달러 할 때 210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350달러 할 때는 380, 40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면 목표가가 계속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적정 주가를 하향해서 이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훨씬 더 선행해서 움직이고 적정 주가가 나중에 발표되는 경향이 훨씬 더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 회사의 가격이 얼마 정도 적정한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면 저희 초이스탁 US를 이용하시면 거기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상당히 낮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엔비디아는 도대체 언제 사냐, 적정 주가가 150달러인데 300달러 언제 사냐 이거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 이제 뭐 비슷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오를 때 관심이 있고 떨어질 때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부터가 관심을 가지고 수개월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시점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스타트 시기가 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매수하기 최적의 시기가 아니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이 있는 동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체킹하면서 좋은 시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실적을 좀 보면요,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올랐죠. 19년도에 그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서 2021년도에 매출액이 60%, 그다음에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 124%, 올해도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29%면 상당히 고성장이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46%, 그다음 2023년도에도 매출액이 17%, 주당 순이익이 20%. 그러니까 2022년, 23년들도 일반적인 주식으로 비교하자고, 그러니까 뭔가를 분류하자고 하면 고성장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자체가. 근데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지냐? 좀 너무 비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60, 29, 17, 124, 46, 22. 그러니까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률이 떨어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요 정도 성장했을 때의 적정한 가격으로 엄청나게 빨리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성장률을 보였을 때의 가격 수준을 빨리 계산하고 그 안에서의 전략들을 짜는 게 좀 유효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익률 추이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7% 최고치 정도 왔죠. 그리고 주가하고 주당순이 아까 보시면 아까 300달러대에서 지금은 19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고 EPS는 3.85달러에서 올해 한 5.6달러까지 오를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이익은 오르는데 주가는 왜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고요. 이게 성장률이 높으니까. 근데 성장률이 지금 정체는 아니고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률의 높이, 그죠? 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맞춰서 하락하는데 이 하락하는 게 마치 이 주식이 하지 않는 주식인 것처럼 보일 때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다 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서 또 재가치를 찾아가는 움직임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시점에
엔비디아가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들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실적들을 우리 그 재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또 리뷰를 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재무 차트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저희가 검색을 했고요. 이 사이트는 저희가 뭐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거 초이스탁 US에 들어오셔도 재무 차트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풀로 있지는 않지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연간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아까고 실적들이 좋아지지만 저희는 뭐 연환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4분기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발표나지 않더라도 분기만 나오더라도 과거 연간하고 이렇게 시계열로 비교해서 보기 좋기 때문에 연환산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매출액 뭐 볼 게 없죠. 그냥 고성장주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 영업이익률 아까 차트는 아까 보셨죠? 아까 요거 차트를 제가 캡처해 드린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고 영업이익률 정도까지 다시 이제 회복이 됐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을 봤더니 부채 비율이 66%, 유동 비율이 665%.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뭐 부채 비율이 거의 최저 수준에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 미국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한 200%, 3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유동성 자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배당금, 네, 그래도 배당금도 준다. 분기별로 0.61달러, 16달러 정도.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별로 없겠죠. 과거에는 뭐 2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뭐 배당 수익률은 거의 없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기자본 이익률하고 주가 순자산 배수, 요거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우리가 ROE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부분을 ROE라고 얘기하는데, ROE는 주주한테,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1년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고요. 주가 순자산 배수는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PBR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내가 만약에 요 시점에 샀다. 요 시점이 2020년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에 내 수익을 28.1%, 자기 자본 이익률을 28.1%짜리 주는 거를 그 자본의 PBR이 21배잖아요. 21배를 주고 산 거예요. 시장에 21배를 주고 이걸 이제 가격으로 표시해 놨겠죠. 주가 수준이 얼마라는 게. 21배를 주고 28%짜리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요때 볼까요? 네, 요때는 어때요? 2018년도가 훨씬 더 싼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는 47%짜리를 19배 산 거예요. 이 시점은 28%짜리를 21배에 샀으니까 퍼센트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PBR의 단순한 높이만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 시점에 볼까요? 2021년도 10월에 보면 40% 정도가 됐고 26배 정도에 샀네요. 그래서 요 ROE하고 PBR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먼저 올라가고 PBR이 가야 되는데, 간혹은 이제 시장에서 PBR이 먼저 올라가기도 해죠. 주가가 먼저 가고 실적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반대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그때가 뭐 굉장히 저평가되고 사기가 좋은 이제 그런 이제 구간들이 되겠죠. 네, 운전자본 회전일수는 뭐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100일, 뭐 재고가 한 3개월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재료 사서 팔 때까지. 매출 채권은 이제 현금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이 2달, 63일이면 2달이면 들어온다. 별 문제가 없네요. 현금 물음표상으로도 뭐 매우 좋을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영업활동 91억 달러 플러스. 그 다음 밑에 보면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 수익 배수, 요게 이제 또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에 성장할 때 30배, 뭐 40배 거래되다가 2019년도에 23배까지 떨어졌다가 이때 제일 비쌀 때네요. 2020년도 10월달 87배 갔다가 다시 또 2021년도 10월달 주가 빠지기 급락하기 직전, 아까 한 60달러 정도 갔을 때 그때가 PER이라고 하는 게 77배거든요. 그래서 PER이 70배에서 한 100배 사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라서 이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죠. 아니면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58배고 지금 주가가 더 빠져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주가와 주당 순이익은 뭐 했으니까 제가
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매출액 지수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당 매출액을 그러니까 주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15배에서 지금 26배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되게 비싼 거죠. 보통 예전에 그러니까 막 이런 IT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PS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PSR이 한 3배에서 5배만 돼도 되게 비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1배에서 3배 정도가 왔다 갔다 많이들 했었고 3배에서 5배만 돼도 좀 비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걸 다 깨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가 매출액 배수가 26배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이 주는 거거든요.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 성장률이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다라고 볼 때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 성장률이 막 60%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20%대, 17%대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의 배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가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실적 잘 벌고 있고 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하고 다 좋다. 다만 그동안 좀 너무 비쌌다. 그래서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가격대가 들어왔으니까 좀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이 재무 차트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이제 또 우리 나머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의 경쟁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이 반도체 업체들에서 쟁쟁한 회사들이 많은데요. 일단 세 개를 같이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AMD, 그 다음에 인텔 이런 거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AMD는 좀 이렇게 뜨고 있는 별, 인텔은 이제 지고 있는 이제 별인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다 보니까 국내 자국 기업들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인텔과 엔비디아 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TSMC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격차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러니까 미세공정, 초미세공정이라고 하는 뭐 3나노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아직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겠다는 거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따라잡겠다. 근데 뭐 포부는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아마 앞선 기업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인텔이 오히려 후발주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삼성전자나 AMD나 또 뭐 엔비디아나 또는 TSMC나 뭐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보다도 약 뭐 한 3배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보다 시가총액 개념에서는 한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큰 회사인 거예요. 되게 놀랍죠. 우리가 인텔 그럼 막 모든 그 옛날에 PC에 인텔 인사이드 이런 거 하나 붙어 있으면 막 와 진짜 좋은 컴퓨터구나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노트북에 AMD 엄청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AMD가 아니라도 또 뭐 다른 칩들을 많이 이제 탑재들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CPU에서는 인텔하고 막 저기 AMD하고 맨날 부딪히고 있고 GPU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또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GPU 쪽에서는 AMD가 또 뭔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상당히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저희가 이건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요. 굉장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100점 만점에 엔비디아가 92점이에요. 상위 0.3%, 6,200개 중에 상위 3%. 그냥 뭐 분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92점이 딱 찍히는 순간 이 회사는 그냥 다 좋아. 성장성도 어느 정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현금도 잘 창출하고 독점력도 있고 뭐 다 좋아요. 볼 게 없어요. 그냥 가격 싸냐 비싸냐만 보면 된다. AMD 90점 역시 똑같아요. 상위 0.5%. 기업 분석 필요 없다. 그냥 왜냐하면 이 진단 점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숫자로 체킹해야 되는 건 다 체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숫자로 체킹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여기 로봇이 다 체킹해서 점수가 매겼기 때문에 뭐 어떤 질적 분석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업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숫자로 체킹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체킹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텔은 보면 76점. 얘네 비하면 되게 뭐 이렇게 떨어져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는 상위 6%에 속하는 상당한 우량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의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요. 엔비디아가 29% 성장,
AMD가 50. 그러니까 AMD가 올해는 제일 성장률로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AMD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가격대도 되게 좋아요. 네, 가격대도 되게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매력도로 보면 AMD, 인텔, 엔비디아 가격으로만 보면. 근데 인텔은 싼데 안 오를 수는 있다. 뭐 이런 거.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여전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텔보다는 네, 좀 오를 것 같고 AMD는 오를 것 같은데 주가도 싸고 뭐 이런 개념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한 6개월 있다 보시고 AMD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 시점에서의 가격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투자 매력으로는 그냥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격대만 비싸지 않으면 언제든지 편입해도 괜찮은 기업. AMD는 성장률로 올해 너무 좋다. 그래서 어제 AMD가 실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도체 쪽이나 이런 것들 수요가 줄어서 좀 안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네, S&P가 1.2% 정도 올랐을 동안 엔비디아가 30%, AMD가 10%, 인텔은 마이너스 21%. 역시 아까처럼 이제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엔비디아가 여기나 이때 보시면 이때 기술주 다 이때 피크 쳤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때가 주가 상승률이 12월까지였으니까 한 8, 9개월 만에 100%, 그러니까 즉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30%만 오른 상태가 된 거예요. 수익률이 100%에서 30%가 됐다는 거죠. 70% 빠진 거죠. 근데 만약 이때 만약 주식을 샀다 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성장주라 하더라도 너무 비쌀 때 사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서 100%가 올라간 분명히 저 가격을 다 회복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의 연간 그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성장주라 하더라도 너무 비쌀 때는 그냥 꾹 네, 참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텀에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세 개 기업을 우리 진단 점수로 봤더니 92점이고 거의 다 꽉 차 있죠. 엔비디아가 성장성도 거의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 차져 있고 AMD도 역시 마찬가지 32위, 엔비디아가 23위. 거의 다 차 있고 사업 독점력하고 현금 창출력 쪽이 조금 낮은데 아마 올해 실적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보다 얘도 하여튼 올해 90점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인텔은 보면 다 좋아요. 재무 안정성 만점, 수익성 한 4점, 5점 만점에 4점,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 다 괜찮아요. 근데 미래 성장성이 빵점 받은 거예요. 아까처럼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들이 숫자로 체킹할 수 있는 향후의 실적들까지 다 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수를 보고 제가 90점대 나왔다라면 볼 게 없습니다라고 그냥 우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체크할 수 있는 걸 다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치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종목 진단하고 AI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보셨을 거고 지금 196달러고 네, 주가 추세는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이 중장기가 다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서 매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매수자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사는데 매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러 갔더니 물량이 한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춰서 살 수 있는데 이제 비딩을 계속 붙이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 상황은요. 매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빨리 가서 더 비싼 돈을 빨리 제시하는 사람이 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주가 추세를 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단기, 중기, 단기는 횡보지만 중기, 장기가 다 하락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196달러에 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지니까 덜컥덜컥 사면 좋겠다 보다는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너는 196달러에 팔 거야. 넌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 또 내일 190 저는 4달러요. 저는 190달러요. 저는 180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주가 추세가
확실한 거는 빨간색이 한 두 개 정도 상승으로 나오면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약간 늙는 타임도 있는데 어쨌든 빨간색이 한 두 개 정도 나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매도자가 우위인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고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로 이 지표를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 1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한 2년 정도 데이터를 지금 쭉 쌓아서 갖고 있는데 점점 저희가 이게 장기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뢰감 있게 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이 위에 있는 점선이 매우 고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매우 고평가에 계속 왔다 갔어요. 매우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 위를 계속 날아다녔을 정도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거든요. 이 시점이 이제 작년 12월 달 아까 360달러 찍었을 때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때에서 요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고점에서 여기는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적정 주가 밴드가 이제 쫙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처음으로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음영 영역에 처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200달러 정도의 수준에 지금 딱 여기 계속 여기 거래되고 있다가 주가 쭉 빠져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여기 시점부터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적정 주가는 올 1년 동안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저희가 안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EV EBITDA로 계산하고 있는데, 네, EBITDA가 오를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저희가 기업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밸류에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어떤 이 기업에 가장 맞는 밸류에이션이 뭔지를 체킹하고 그 로직에 따라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EV EBITDA로 하고 있는데 봤을 때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다. 근데 주가는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도달했고, 뭐 시장은 지금 아까 여전히 매도자들이 훨씬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매물들이 쭉 소화가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팔 사람들 있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들, 여기 물렸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팔고 나야 매수자, 매도자가 한번 다 바뀌어야 아마 다음 텀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때 소개시켜드리는 지금 사라가 아니라 지금 시점이 처음으로 이 가격이 온 것이니 지금부터는 좀 쭉 살펴보면서 그런 수급 현황들도 좀 살펴보시고 이 회사의 실적들이 아까 앞에 예상들이 나온 만큼 더 잘 발표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뭐 추정치들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